고통을 겪은 IT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배고픔을 호소하는 난민촌의 절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종시법 개정안 입법 예고를 하루 앞두고 전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지난해 0.2% 성장하는 데 그쳤으나 올해는 4% 성장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가축의 분뇨로 전기와 난방수를 생산하는 그린 에너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지진 참사 14일째를 맞고 있는 IT가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국제 구호단체들도 긴급 구호팀을 유지하면서 의료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포르토 프랭스 현지에서 고석표 기자입니다. IT 수도 포르토 프랭스 거리에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장이 들어섰고 노점상들이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은행과 주유소들도 정상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My family sent my money here so I can take it out. Anyway, here. So no, I can take it now. So too many people here. Yeah, I suppose wait. So I don't know what day you can take the money now. 구호품을 실은 대형 컨테이너 트럭들이 줄지어 시내를 관통하고 있지만 폭동과 약탈 등의 행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미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들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항 이용이 가능한 상태며 내일부터는 민간 항공사인 델타 항공사가 운항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 17일부터 이곳에서 생존자 수색과 시신 발굴 활동을 펼쳐온 우리나라 119 국제구조대는 지난 22일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국제구호단체들과 자원봉사단체들의 구호 활동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곳 시간으로 지난 주말 도착한 세브란스 의료원과 고려대학교 병원 의료팀은 한국국제협력단 의료진과 함께 현재 하루 100여 명 이상씩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월드비전과 기아대책, 굿네이버스 등 구호단체들도 긴급 구호팀을 유지하면서 의료와 긴급구호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는 장기적인 구호 대책을 위해 굿네이버스 IT 지부를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IT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과 물이 없어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포르토 프랑스에서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정부의 세종시법 개정안 입법 예고를 하루 앞두고 전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2월 국회에서 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기자입니다. 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세종시 수정안의 입법 절차가 내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여야와 여권 내부 갈등도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내일 충북 도당에서 국정보고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수정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한편으로는 개파 간 갈등이 표면화될 것을 우려해 의원총회는 당분간 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원총회를 열어서 관련 법안 토론을 할 만큼 그렇게 성숙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므로 개정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때까지는 이를 자제할 예정입니다. 반면에 친박근혜계는 세종시 수정안 입법 예고는 민주주의의 위기까지 초래할 수도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2월 임시국회에서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수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것은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세종시에서 이런 불법, 편법, 탈법을 저지른다고 하면 결국은 이 정권은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면서 야당은 특히 2월 임시국회에서 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세종시 원안 추진을 위해 행정기관의 이전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별도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권은 4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내부 갈등과 야당의 반발로 전망은 극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CBS 뉴스 김정훈입니다. 북한이 오늘 서해 북방 한계에서 이남 4.6km, 백령로와 연평도 사이 부근에 항해 금지 구역을 선포했습니다. 북한 해군사령부는 지난해 12월 21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남조선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 책동에 대응해서 북한 해군은 아곤 서해상 군사 분계선 수역을 평시 해상 사격 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선언은 최근 개성공단 3통 문제, 즉 통행과 통관, 통신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실무회담 제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유보 입장을 밝힌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실시되는 내년도 외국어고, 국제고 입시부터 내신 영어 성적과 면접, 지원자들이 직접 쓴 학습 계획서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외고 입시 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입시안 세부 계획을 확정해서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부터 외고, 국제고 등 학생 선발권을 가진 고등학교는 별도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입학사정관이 참여하는 이른바 자기주도 학습 전형으로 신입생을 뽑게 됩니다. 토플 등 각종 영어 인증시험과 경시대회 수상 경력은 입시에 반영하지 않고 교과 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 면접과 적성 검사 역시 배제됩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교조 교사와 전공로 소속 공무원들이 민노당에 가입하거나 매월 일정 금액을 정당 계좌로 내온 혐의를 잡고 1차로 69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번 사건을 중대 공안 사건으로 규정하고 추가로 단서가 발견될 경우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도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공무원들의 명단이 통보되면 징계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간부들의 정치활동 혐의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 방침에 대해서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부당한 기획수사에 의한 정치 탄압을 규탄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무원교사 탄압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서울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무리한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0.2%로 11년 만에 가장 낮았지만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서는 호주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민간 소비가 살아나면서 4%대의 높은 성장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정영철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실질 국내 총생산, 즉 경제 성장률이 0.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치로만 보면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11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지난해 4분기에도 제조업과 건설업 생산 감소, 민간 소비와 수출 둔화로 0.2%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낮은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불가피한 현상으로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많다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입니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때보다 이번 금융위기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이번 금융위기의 충격은 외환위기 때와 비교해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에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점을 경제회복의 청신호로 봤습니다. 지난해 4분기 민간 소비가 0.1% 감소했지만 이 역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판단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 0.2%도 전망치인 0.3%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예상치인 4.6%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CBS 뉴스 정영철입니다. 올 겨울 이상한파로 전력난이 극심한 가운데 가축의 분뇨 같은 유기성 폐기물만을 모아서 전기와 난방수를 생산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권민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충남 아산 환경사업소입니다. 26만 명분의 하수와 인분을 처리하는 이곳에 가축 분뇨와 음식물 폐수를 실은 탱크로리가 쉴 새 없이 들어옵니다. 관내 돼지 농가와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들로 일주일 뒤 메탄가스로 발효될 유기성 폐기물입니다. 바이오가스 산업이 발달된 유럽에서도 한두 달씩 걸리는데 이렇게 속성으로 숙성되는 것은 국내 독자적인 공법 때문입니다. 생육 조건이 다른 미생물에게 맞는 별도의 공간을 둬서 발효 기간을 단축하고 발효 양도 늘린 기술입니다. 유입된 유기성 폐기물은 반응조 안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의 먹이로 분해가 되면서 그 부산물로 메탄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루 평균 123만 리터에 해당하는 꽤 많은 부피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메탄가스는 이 열명합 발전기의 연료로 투입돼 300여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전기와 온수 생산에 이용됩니다. 아직은 환경사업소에서만 이 에너지를 이용하는 데 그치고 있지만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 투척이 금지되는 2013년 즈음엔 본격적으로 꽃 피울 기술입니다. 특히 50조 원의 시장 규모를 자랑하는 유럽에 이미 수출된 상태에서 세계 최대 유기성 폐기물 생산국인 중국 수출 전망 역시 밝습니다. 난데없는 겨울철 전력난이 불거진 올겨울, 환경과 자원을 지키는 일석이조의 바이오가스 산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CBS 뉴스 권민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들의 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서 감시 강화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가격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할인율과 할인 품목 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선전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도 전체 품목을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나 할인율을 과장하는 행위 등이 중점 감시 대상입니다. 문화연대가 프랑스 정부의 외교장각 반환 소송 기각에 대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연대는 오늘 프랑스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프랑스 법원은 과거 제국주의 약탈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그들의 선조와 다름없는 제국주의 행태를 보여줬다면서 시민의 이름으로 약탈 문화재를 찾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연대는 지난 2007년 프랑스 파리 행정법원에 외교장각 도서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프랑스 법원은 지난해 말 외교장각 도서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된 국가재산이라면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7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이가 IT를 돕기 위한 성금으로 1억 8천만 원을 모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부 사이트를 통해 이렇게 많은 돈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어린아이 혼자서 어떻게 모을 수 있었을까요? 영국으로 함께 가보시죠. 화제의 주인공 찰리 심슨 군인데요. 1억 8천만 원의 성금을 모은 비법은 바로 자전거에 있었습니다. 찰리는 IT에서 어린이 2명이 구조되는 장면을 본 뒤 자전거로 공원을 5바퀴 도는 조건으로 성금을 모아달라며 인터넷 기부 사이트 저스트기빙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I saw the pictures on the TV and I didn't really like what happened. 시작 당시 목표액은 500파운드였지만 모금 사이트의 온정이 잇따르면서 목표액의 200배가 넘는 큰 돈이 모이게 됐다고 합니다. 레바논의 베이루트 공항을 출발한 에티오피아 여객기가 이륙 직후 불길에 휩싸이며 지중해에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당시 승객과 승무원 90명이 타고 있었지만 현재까지 수습된 시신은 30여 구에 불과합니다. لغاية الآن مستبعد عمل التخريب ولا كل التحقيق هو يكشف كل شيء. 레바논 당국은 내동강이 난 여객기가 낙뢰에 맞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유적지인 마추픽추가 자리한 페루 남부에 집중호우가 내려 인근 도로와 철도가 모두 폐쇄됐습니다. 이 때문에 관광객 2,000명의 발이 묶였는데요. 페루는 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헬기를 동원해 고립된 관광객을 구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김도란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차차 흐려져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서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다가 다음 주부터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영하 1.2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